서울의 어느 조용한 골목, 크게 알려진 상권도 아니었고 화려한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골목 하나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수 이찬원의 삼촌이 새로운 가게를 열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음식 장사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거대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삼촌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오래 고민하던 끝에 오랫동안 옛 꿈으로만 남겨두었던 가게를 직접 열었다. 가족들은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가게를 연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가게 오픈 당일 가족들은 모두 일찍 서울로 모였다. 이날만큼은 삼촌의 오랜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 사촌들, 조카들, 친척들까지 총출동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바로 조카이자 트로트 인기 가수 이찬원이었다. 가족들이 가게 준비를 도우며 바삐 움직이는 동안 삼촌은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찬원이는 오냐? 그 말에는 초조함과 설렘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찬원은 스케줄이 많았고 방송 촬영과 행사로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삼촌은 속으로 그래도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픈 세레모니가 시작될 즈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바로 그 순간 이찬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삼촌은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고 가족들은 함성을 터뜨렸다. 그는 밝게 인사하며 가게 내부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 가게 너무 예쁘네요. 딱 삼촌 느낌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는 삼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가게 오픈 준비 과정에서 삼촌은 여러 번 포기할까 고민했기 때문이다. 작은 문제, 인테리어 문제, 메뉴 구성 문제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특히 조카가 그렇게 말해주니 그 모든 과정이 보상받는 듯했다.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가게 음식을 처음으로 맛보는 순간 분위기는 더 따뜻해졌다. 삼촌은 부끄럽지만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첫 반응은 의외의 사람이 냈다. 바로 이찬원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삼촌 이거 진짜 된다. 진짜 맛있어요. 가족들은 그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찬원은 본래 음식에 진심이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각종 방송에서 음식 평가를 할 때도 섬세했고 좋은 음식 앞에서는 언제나 감정이 솔직했다. 그 말을 들은 삼촌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 장면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이찬원은 이날 가족들을 눈물 나게 만들 깜짝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식사하며 축하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삼촌은 여러 번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게는 이제 막 오픈했지만 삼촌에게는 이미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고객이자 삶의 기회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찬원은 잠시 조용히 삼촌을 불렀다. 삼촌 잠깐만요. 삼촌이 돌아보자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모았다. 삼촌은 웃으며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게 뭐냐? 삼촌이 묻자 찬원은 익숙한 말투로 짧게 답했다. 그냥 삼촌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만으로도 가족들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준비된 무엇이라는 것을. 삼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처음에는 종이 몇 장이 나왔다. 그 종이를 자세히 본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 종이는 메뉴판 디자인 시안과 가게 브랜딩 로고, 그리고 간판 폰트 제안이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삼촌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찬원은 웃으며 말했다. 디자이너 섭외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삼촌 가게는 멋있어야 하니까. 가족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찬원은 추가로 설명했다. 삼촌이 직접 만든 가게면 써보기도 전에 고객들한테 정성이 느껴지는 가게라는 이미지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조금 다듬어 봤어요. 삼촌은 말문이 막힌 듯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종이에는 가게 로고와 함께 작은 설명이 있었다. 가게의 정체성을 담은 서체 선택 따뜻함과 신뢰를 주는 시각 요소 구성. 그 설명은 전문가의 손길이 분명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찬원은 다시 가방에서 한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너무 정돈된 포장 때문에 누군가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상자를 열자 가족들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어머. 상자 안에는 가게 전용 폴라로이드 사진 인쇄 세트, 메모 카드 스티커 사인 굿즈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찬원은 설명했다. 요즘 손님들은 그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찍고 벽에 붙이거나 가게 이름이 적힌 카드를 가져가면 더 좋아해요. 가족들은 감탄했고 삼촌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걸 다 네가 준비한 거냐? 돈 많이 썼을 텐데. 찬원은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삼촌이 오래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준비가 필요하죠. 그 순간 삼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가 목까지 올라오고 있는 듯했지만 그는 애써 웃었다. 그러나 찬원의 마지막 준비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삼촌 잠깐만 밖으로 나가봐요.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가게 앞 골목 한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작은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외쳤다. 축하합니다. 오픈 기념 첫 홍보 촬영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삼촌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멈춰섰다. 촬영팀은 간단한 영상 촬영과 스틸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찬원은 설명했다. 뭐든 시작할 때 기록이 남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손님도 관심을 갖고 삼촌도 이 시간을 잊지 않을 수 있죠. 촬영팀은 전문적이었다. 삼촌과 가족들 그리고 가게 내부와 외관을 영상으로 담았다. 음식 촬영도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포토월에서 가족 단체 사진까지 촬영했다. 촬영이 끝나고 삼촌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찬원아, 이거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찬원은 웃으며 말했다. 삼촌이 잘 되면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오늘 가게에 온 것은 단순히 축하가 아니라 삼촌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촬영이 모두 끝난 뒤 가게 내부는 다시 가족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밖에서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테이블에 모인 채 조용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삼촌은 계속해서 손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탁자 위에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본 이찬원은 웃으며 말했다. 삼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 말에 가족들은 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삼촌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찬원아, 이제 됐다. 충분하다. 이걸 어떻게 다 받아야 하냐? 하지만 찬원은 대답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실행했다. 가게 벽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에 화면이 켜지자 가족들의 시선이 동시에 집중됐다. 영상 속에는 지난 몇 달간 삼촌이 가게를 준비했던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인테리어 업체 상담 메뉴 테스트, 주방 장비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 삼촌이 혼자 가게 문을 열어놓고 무대를 바라보듯 홀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그 영상은 누군가 삼촌의 일상을 조용히 따라다니며 기록한 듯 했다. 가족들은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영상 후반부에는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래도 후회는 하고 싶지 않다. 가족 중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목소리는 밥벌이와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가진 진짜 목소리였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삼촌 대신 이찬원을 비췄다. 찬원은 간단히 말했다. 삼촌은 항상 가족에게 힘을 줬고 이제는 우리가 삼촌에게 힘을 줄 차례입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가게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바로 박수를 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훌쩍거렸다. 그리고 삼촌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지 않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 순간 가족들도 참지 못했다. 삼촌의 아내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고 사촌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가족들 사이에 흘러간 정적과 눈물은 이날 가게에 붙은 첫 번째 행운이었다. 잠시 뒤 찬호는 종이를 하나 꺼내 삼촌에게 건넸다. 이번에는 인쇄물도 디자인물도 아니었다. 그 종이는 계약서였다. 정확히는 홍보지원 계약서였다. 삼촌 가게 오픈해서 제가 한동안 홍보 맡을게요. SNS도 제가 해주고요.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손님 리뷰 이벤트도 직접 만들 거예요. 삼촌은 또 놀랐다. 아니, 너 연예인 아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자 찬호는 익숙한 톤으로 말했다. 삼촌 가게는 제가 홍보해야죠.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삼촌은 눈물을 다시 닦으며 크게 웃었다. 그래, 그러면 손님 오면 내가 더 잘할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다짐과 기대와 책임이 모두 섞여 있었다. 가게 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열려 있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들어와 음식을 맛봤고 그들은 진짜 놀란 듯 말했다. 맛있네? 또 올게요. 이 말은 장사꾼에게 가장 강력한 칭찬이었다. 별점도 리뷰도 필요 없는 단순한 한마디 돌아올 손님이라는 증거였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삼촌은 찬원을 따로 불렀다. 찬원아, 너한테 오늘 얻은 게 선물보다 더 크다.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 찬원은 짧게 답했다. 삼촌 혼자면 시작 못하죠? 가족은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삼촌은 눈시울을 다시 붉혔다. 그 표정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진실한 표정이었다. 가게 앞에서 가족들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으며 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진 나중에 가게 벽에 붙여요. 이날이 시작이었으니까. 그 말처럼 이날은 삼촌 가게의 오픈날이 아니라 삼촌의 새 인생 1일차였다. 그리고 그 1일차는 가수 이찬원의 작은 손길과 가족의 눈물로 완성되었다.